설 연휴 이후에 포인트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 속에서 외인 동향도 양호해서 인버스를 최대 비중으로 줄여놨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현재 비정상적인 오버슈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후에 나스닥 인버스는 계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를 때마다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후발 가능한가? 아무래도 나스닥 자체가 AI 테마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하는가 여부, 그리고 반도체가 주도해서 오를 경우에는 낙폭과대보다는 치고 오르는 애들 위주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낙폭과대 애들은 이미 최근에 튀어 올랐죠. 그런 애들은 다시금 재하락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반등과 상승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고, 반등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후에 또 하락하거나 지지부진할 수 있으면 이게 반등이고요. 치고 오른다는 의미는 하락했다가 이후에 반등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조금 가더라도 또 추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르는 걸 상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스닥은 아직은 반등 수준, 물론 코스피도 아직은 반등 수준이긴 하죠. 근데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는 21선 회복 여부에 달려 있는데, 코스피는 코스닥은 아직 미회복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코스닥 150 자체는 21선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종합지수는 회복을 안 했고, 코스닥 150이 시총상위가 많이 있잖아요. 2차전지가 크게 반등하면서 21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코스닥 종합이냐 코스닥 150이냐에 따라서 21선 회복 여부가 갈리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 인버스 자체가 150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후에 만약에 반도체가 주도를 하게 되면은 코스닥 종합에서 IT 부품주가 같이 오르게 될 경우에는 같이 회복을 하게 되겠죠. 코스닥 150은 21선 회복해서 본격 반등의 대열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이 8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인버스 비중은 이게 거의 최소로 줄인 겁니다. 여기서 더 줄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지금 오버슈팅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스닥이 오를 때마다 이거를 20에서 30, 나중에 이거를 70%까지 올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현재 나스닥 인버스가 계속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이득을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아나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애들이, 또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링이 되면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중단기로 일부는 낙폭과대를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FNF 같은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커뮤니티 그래요. 낙폭과대 애들도 중단기 매매자들은 반드시 손절을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FNF가 손절가가 이탈했습니다. 대략적으로 21선 정하시면 되는데, FNF 21선을, 물론 얘는 이제 중단기보다는 제가 적립식으로 추천한 애긴 한데, 주식선물 백어데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관이 누를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약간 패션 쪽 아닙니까? 약간 좀 떨어집니다. 사실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업종이 어디가 갈지, 어쨌든 반도체가 치고 오르게 되면, 하이닉스가 이제 주식선물 마지막 날에 올라줬는데요. 반도체가 치고 오르면, 삼성전자는 조금 또 요즘에 지지부진하긴 한데, 얘네가 치고 오르게 되면은 일단은 반도체 퍼스트로 가야 됩니다. 얘네가 이제 실적은 작년에 좋진 않았죠. 반도체 자체가. 반도체가 치고 오르지 않으면 제가 손절가 다 정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손절가 대응하시고, 중단기 매매로 기아 현대차 들어가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둘 다 저평가긴 한데요. 그리고 정해드린 손절가, 단 기아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그걸 깨게 되면 좀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치 투자자하고 중단기 매매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이게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기아 현대차처럼 치고 오른 애들은 또 조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단기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애들이 의외로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현대차하고 FNF 같은 경우에는 주식 선물 보시면은 가격이 지금 낮아졌습니다. 현대차는 계속 지금까지 누군가 상방 베팅 하면서 주식 선물 가격이 높았거든요. 그게 목요일날 낮아졌다. 현대차만 좀 그렇게 됐고요. 아직 뭐 기아나 하이닉스는 괜찮은 것 같고, FNF 얘는 떨어지는 내내 주식 선물 가격이 낮았는데, 그게 지금 요번 2월 달에도 해소가 안 됐습니다. 또한 반면 SFA라고 기억나시죠? 얘는 그동안 계속 누군가 하방 베팅하면서 하락을 주도했는데, 지금은 주식 선물 가격이 높아지는 콘덴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요거는 한번 커뮤니티 글에 자세히 남겨드릴 테니까 인버스 비중하고 요것들은 커뮤니티 글에서 나중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로그하고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후에는 낙폭과대 애들 한 단계 치고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치고 오르는 애들, 추가로 치고 오르는 애들 위주로, 현재 보험도 좀 치고 오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주도주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엔비디아가 꺾여 내려오지 않는다면. 잠깐 보여드리고, 나스닥이 왜 비정상적 오버슈팅이라는 것과 여러분이 이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물론 나스닥 인버스를 제가 상당히 줄여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가량 투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스닥 인버스 대응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최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닷컴의 패턴에서는 이 정도 반등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일상적이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일상적인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 패턴을 벗어나서 변이된 패턴으로 이렇게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를 넘었다가 꼬라박는 패턴은 과거 닷컴 때 코스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나스닥과 같이 이렇게 큰 애들이, 개미들이 폭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다시 올라가는 이 현상 자체는 거대 자본의 개입 의도가 있는 왜곡이죠. 하지만 제가 이거를 열어는 둔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거래소가 썩었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도가 되듯이 무차익 공매수로 이렇게 조작적으로 지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서학개미와 글로벌개미가 하방 폭주 시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면은, 작년 말까지도 사실은 서학개미들만 본다면은 반도체 3배 하방에 계속 폭주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폭주의 강도가 좀 낮아졌고, 일부는 이제 반도체, 필반도체 상방에 투자하는 개미들이 최근 한 일주일에서 한 달간으로 보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양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바뀌었을 때 다시요, 개미들이 상방의 폭주가 시작됐을 때, 과거 TQQQ처럼 그럴 때 하락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나스닥 인버스를 크게 가져가지 않는 이유가 개미들이 하방을 폭주하고 있었고 차트가 추가 상승 신호를 내서 그랬던 겁니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큰 흐름상이 있어.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큰 흐름상이 있어서 어느 지수가 일정 기간에 이렇게 만에서 거의 16,000까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1,800에서 이 정도는 55% 정도가 조금 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구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서학개미들이 분명히 하방에, 다수가 하방에 베팅을 했어요. 다수가 하락에 베팅을 했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서학개미들이 어느 기간에 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여러분이 세이브로라는 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국제거래, 여기서 탑 50 요거를 보시면은 개미들이 기간별로 어디에 폭주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다 파생을 잡아먹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코 다수의 투자자가 상방을 투자한 게 아니죠. 우리 서학개미들도 그렇고 글로벌개미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일부 주도하는 주포들 세력이 만들어 놓은 왜곡 현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는 기간별로 오버슈팅을 더 하더라도 얼마를 더 오버슈팅 하든지 간에 이후에는 급락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나스닥 인버스를 이후에는 오를 때마다 16,000선이죠. 2.5%도 나스닥도 늘려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커뮤니티에서 나중에 지금 20%죠. 나스닥 인버스. 여기에 70%까지 나중에 나스닥 고점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딱 고점에서 70% 맞추기는 힘들고요.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장기 추세가 이탈한 구간까지 해서 갈 예정인데, 그때까지 여기서 수익을 내면서 가는 방향이 되는데, 이런 왜곡이 언제 꺾일지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뚝 떨어지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분할로 늘리는 걸 정한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분할로 늘리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상승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마지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죽여야죠. 하방 투자자 다 죽여야 돼요. 작년에 제가 누누이 한 번에 나스닥 인버스 지르지 말고 하더라도 분할로 모아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르셨던 분들은 여러분이 그 상승에 보탬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목표는 마지막 큰 하락이 오기 전에 그들을 마지막으로 죽이는 이 샷을 만들어낸 건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 끝이고요. 그 다음이니까 들으실 분들은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고점을 경신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했는데, 근데 그 정도 조작이라기보단 지금은 어떤 스킬을 얘네들이 쓰고 있냐면은 일부 종목에서의 법을, 물론 이러한 무차익 공매수가 의심되는 이러한 정황들이 근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월가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무차익 공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무차익 공매수는 더 쉬운 거예요, 이 기관 애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근데 아직은 여기보다는 이 일부 종목의 버블을 만들면서 시총 상위 애들만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셀은 아직도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인버스를 가져가면서 현재는 이렇지만은 지금 뭐 몇 달 전만 해도 2차전지 인버스나 코스닥 인버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셀 인버스로 다른 인버스들로 이득을 굉장히 계속 실현하면서 왔어요. 하지만 저의 최종 타겟은 나스닥 인버스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또 어느 시기에 지르시고,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당장 뭐 여러분이 2월 달에 지르셨는데 나스닥이 급락할 수 있죠. 저희는 나스닥 인버스를 뭐 한 25% 정도뿐이 못 내렸는데 여러분은 뭐 올인해서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본격 하락은 이 정도 되는 장기 추세가 깨지면서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때를 기다림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 오버슈팅이 너무 지금 심하기 때문에 구간마다 2.5%씩 늘리니까 16,000에서 2.5%, 16,500에서 2.5%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2만까지 갈지 뭐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면 예전에 코스닥처럼 살짝 넘는 식으로 16,000선에서 17,000선 사이에서 다시 또 크게 이렇게 꼬라박히는 이런 코스닥은 이랬죠. 이걸 또 한 번 더 했어요, 코스닥은. 그리고 또 꼬라박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요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폭락전, 정말 큰 폭락이 오기 전의 움직임은 지금처럼 화려할 것인데 인버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움직임이 끝까지 우리를 속이려는 움직임이란 그거 사실 하나만 잊지 말고 가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배 인버스는 장기로 반영을 못합니다. 절대로 3배를 건들지 마시고 1배로 쌓아가셔야 됩니다. 상방도 마찬가지. 3배 상방도 반영하지 못해서 지금 TQQQ는 아직도 작살 구간이에요. 나스닥이 회복을 했으면 TQQQ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2차전지도 이제 낙폭과대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을 깨는 듯 하다가 감아 올렸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얘네들 21선 지지가 되면, 코스닥 150 21선 지지가 되면은 추가 상승을 보셔야 되는데 이후에 좀 무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버블이 커서 조금 무겁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바라기는 반도체가 좀 마저 주도해서 이제 하이닉스도 최고가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 좀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단기를 매매하실 때는 늘 손절가를 정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 잘 정해 주시고, 제가 이미 반도체 심지어 이제 기아 현대차도 많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절가들도 정해드렸습니다. 기아는 이제 손절가를 하나 더 추가드릴 예정에 있어요. 근데 제가 목요일날 장중에 봤던 거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장중에 봤던 걸로 기아는 아직도 콘덴고에서 약간 상방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또 자세한 얘기는 커뮤니티 글에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이도 2번이지만은 설날도 2번이죠. 새해도 2번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투자도 좋지만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 여유 있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분할로. 제가 여러분한테 늘 잔소리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지름신의 황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질러봤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배라든가 질지 말라는 여러분에게 하는 건데, 근데 저도 뒤돌아보면은 늘 분할로 좀 더 여유 있게 했을 때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 패턴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움직이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간악한 월가의 움직임 속에서 얘네한테 함부로 개기지 마세요, 여러분. 함부로 개기시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분할뿐이 없습니다. 분할로 대응해야지 한 번에 질러가지고는 얘네들이 그거 보고 서학개미가 어디에, 글로벌 개미가 어디에 베팅하는지 보고 기간별로 3개월마다 선물 혹은 1개월마다 주식 선물까지 잡아먹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